안녕하십니까. 세부 6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멘틱 엠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엠팩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의 약자로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 영상의 비트수를 줄이기 위해서 형성된 이제 그룹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정용 DTV나 IPTV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엠팩으로 코딩돼서 이제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엠팩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시간에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가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이제 바로 셀프 지도 학습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템포럴적인 신호는 셀프 지도 학습의 최적이 됩니다. 이 템포럴적인 신호라는 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이제 템포럴 신호라고 그러죠. 우리의 언어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템포럴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포럴적인 신호가 왜 이제 셀프 지도 학습에 최적이냐 하면은 템포럴적인 신호는 현재 신호, 즉 그냥 언어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신호죠. 그 마지막에 나온 단어, 그 단어를 디자이어드 리스판스로 잡고 에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금 전의 신호와 그 이전의 신호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신호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신호와 진짜 이제 현재 신호, 진짜 현재 신호를 빼서 에러로 놓고 그 에러를 이제 최소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 뉴럴 네트를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학습 방법이죠. 이제 템포럴 신호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어에 최적화된 이제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템포럴 신호에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이제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전공적인 용어로고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넣는 이제 프롬프트 입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LLM 그러니까 대용량 챗 GPT 같은 그런 거 이제 프롬프트로 물어보면 그게 이제 인코딩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디코더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러한 이 답변을 내놓는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여기 이제 예로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Can you give me the answers for the questions you made based on the resume? 그러니까 이 이력서에 근거해서 네가 나한테 했던 퀘스천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답을 나한테 줄 수가 있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전에 이제 레주메 이력서를 넣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챗 GPT가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여기가 I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기호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I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전의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신호를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I가 이전의 신호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I는 이미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 환경 하에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한 환경 하에서, 얘가 이제 I로 시작을 했다. 그랬을 때, 얘 그 다음이 뭐가 나올까라는 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on't가 나와야지 된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도하는 디자이어드 리스판스가 don't죠. 그래서 I가 나오면은 이 don't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don't가 나오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가. 그래서 이제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 하에서는 I가 들어가면 don't가 나오겠죠. 왜냐면 그렇게 학습이 됐으니까. 그래서 I가 들어가면은 이제 don'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on't까지 나오면은 I don't이 되겠죠? 이게 이전의 신호예요. 그죠? I don't가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가 일로 와가지고 다시 I don't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desired response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have가 나오겠죠? have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have가 나오도록 뉴럴 네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까지 나오고 나면은 I don't have가 다시 여기 타겟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I don't have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desired response가 personal이죠. 그래서 personal이 나오게끔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퍼스널까지 나오고 나면은 I don't have 다음에 퍼스널까지 여기 다 그거를 똑같이 타겟으로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experience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 끝까지 전부 단어 하나, 그러니까 뭐 단어가 아니라서 원래는 이제 토큰 단위지만 뭐 이제 간편하게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쭉 얘가 이제 계속 늘어놓으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I don't have personal experiences for the capability to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I generated.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답변을 쭉 마감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제 these questions are designed to prompt the candidates to think about you. 이게 skills and experiences, and 이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얘가 이제 문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변을 내주는 거가 이제 챗 GPT가 이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템포럴 신호가 있으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쭉 이제 그 타겟 디자이드 리스판스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에 우리가 셀프 지도 학습에 아주 뭐 최적화된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에서의 그 프레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영상 신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동영상인데, 그 엠팩이 이제 동영상을 코딩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뭐 우리 가정에 있는 DTV나 뭐 IPTV 이런 데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그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신호도 역시 템포럴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템포럴 신호, 이 프레임까지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 템포럴 신호가 되면서 굉장히 트랜스포머에 아주 적합한 신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그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털 강아지를 말씀드렸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그 CX 파라메타를 전부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파라메타를 구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구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케드에 있어서 어텐션 베이스로 구하고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지 화면이죠. 정지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그거에 대한 파라메타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타겟 신호가 이제 이러한 프레임 별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차가 이렇게 쭉 올 때 이게 처음에는 1번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가면 그때 디자이어드 리스판스는 뭐가 돼야 되죠?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현재 신호니까. 그 다음에 2번까지 나오면 1, 2번이 들어가면 3번이 디자이어드가 되고 1, 2, 3이 들어가서 4번이 디자이어드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거를 보면 1, 2, 3, 4, 5, 6이 들어가서 7번이 이제 디자이어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7번을 예측을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8번은 이거를 과거 신호를 이제 어디까지 끊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3, 4, 5, 6, 7, 그러니까 6개까지 끊는다 그러면 요 신호가 들어가서 8번이 나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표시한 거가 이제 여기 이제 6개 신호를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탁 가서 예측을 해보려고 봤더니 씬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전 신호하고 이전 프레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러한 화면으로 딱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영상 TV나 그런 거를 볼 때 이 씬체인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씬체인지가 일어나면은, 이 스테이지가 일어나면은 여기 있는 그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디자이어드 리스판스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화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CX 파라메타 있죠. 그 파라메타를 정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다른 것들을 이제 프리딕션에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중간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인코더에서도 어텐션을 사용하고 이제 디코더에서도 이제 어텐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셀프 지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왔을 때,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그러니까 Attention이라는 거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셀프 지도 학습의 이제 시작이었죠. 그래서 인코더든 디코더는 이제 어텐션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갔는데 인코더에서의 어텐션은 이제 맥락 파일을 위해서 맥락 그 컨텍스트죠. 맥락 파악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에서도 이제 그게 이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롬프트의 요지를, 우리가 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게 이제 그 디코더 쪽으로 이제 인베딩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얘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전에도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뭐가 어떤 거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냐라는 거를 이렇게 릴레이트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텐션을 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타입에 집중하는 거는 피치 2하고 이제 그 물음표가 들어가겠고 명사 관계되는 여기서 명사 찾으면 you coffee tea겠죠. 그 다음에 관계는 like 이게 동사하고 목적 관계죠. 이거는 이제 주하고 부사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을 하는데 이미지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스케일별로 하고 옥타별로 나눠서 사케드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높은 해상도까지 계속 그거를 이제 중요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해상도를 높여서 그 해상도 높인 부분까지 이제 비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만 원권 그 신사임당을 이제 받을 때 그 얘기를 이제 예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해상도가 높은 디테일이 많은 부분은 해상도가 높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디테일이 별로 없고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는 그냥 로우 레졸루션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그러한 저거를 리던던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그런 비교를 하지 않고, 이제 아주 옵티멀하게 비교를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제 뇌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어텐션은 뭐를 이용해야 되느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템포를 신호기 때문에 모션 벡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즌 1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모션 벡터는 이제 엠셀에서 흑백 신호를 가지고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텐션에서 뭐 어텐션이라는 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의를 면적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 뭔가 움직이는 거가 있으면 그쪽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게 뭔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관계가 되는 것들이고 씬 체인지가 일어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모션 벡터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정지된 화면에서 이제 털 강아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된 화면에서 이러한 각종의 유의미한 이러한 CX 파라미터를 전부 이제 구해내는 거죠. 구해내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시메틱한 어떤 그런 파라미터들이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 디코더 쪽으로 이제 넣어주면은 디코더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별로,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가면 쭉 이제 따라 나오겠죠. 그것들이 계속.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 두 개의 프레임 사이에서의 모션 벡터를 구해서 이게 이런 쪽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러한 시멘틱한 CX 파라미터를 갖는 물체들이 모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이건 현재죠. 현재 프레임하고 빼서 오차를 가지고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물체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러한 식의 그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두 개를 빼서 그 두 개를 뺀 오차를 최적화시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이 오면은 다음 프레임이 여기 이제 쓰겠죠? I don't have, 아까 그 I don't have, 어쩌고저쩌고 그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가 이제 계속 이게 도는 겁니다. 씬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도면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학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이제 이러한 이게 들어가면은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 거다. 라는 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너레이션 까지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라메타를 뽑는 거에 더 넘어서서 어떤 생성형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씬 체인지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이런 화면도 아까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는 구간마다를 이제 훈련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프레임하고 이제 PB프레임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죠. 이게 이제 엠팩용어입니다. 이제 아이프레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인트라 프레임이라는 이거 이제 약자인데, 이게 인트라가 뭐냐 하면은, 화면 내에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트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씬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떠한 그림이다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화면을 온전히 다 놓고 나서 이거를 요 화면, 이 이미지 하나를 전체를 코딩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프레임인 경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좀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 모션 벡터만 가지면 어느 정도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PB 프레임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아까 이제 다음 시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P는 이제 프리딕티브,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에 이제 약자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건 이제 바이디렉셔널인데, 양쪽에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비트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테크닉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팩이라는 거는 단지 우리가 대역폭을 줄여서, 그러니까 방송을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거를 뭐 네 개를 꾸겨 넣을 수 있게끔 대역이라는 게 결국 보면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서도 한 사람이 통화할 수 있는 대역을 이거를 줄일 수만 있으면, 비트수를 줄일 수만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10사람을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대역 그거를 꾸겨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1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결국 이제 대역이, 비트수라는 게 결국 이제는 보면은, 이게 결국 돈이에요. 이게 상업성이 이제 되는 거고, 가성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엠팩은 이제 사용되는 거지만, 지금 이 어떤 AI 쪽에서는 엠팩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시멘틱한 어떤 정보가 이제 우리 뇌처럼 동작하는 그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엠팩의 용어를 사용해서 본다면 이거는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이제 프리딕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PB 프레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씬체인지가 일어나면 다시 이제 아이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엠팩하고 이제 시메틱 엠팩, 이거는 시메틱 엠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메틱 엠팩은 결국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엠팩은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가 그냥 쭉 날아가서 비트수만 줄이는 게 엠팩이고, 시메틱 엠팩은 뭐 비트수를 줄이건 안 줄이건 그건 상관없이 하여튼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서 프로세싱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로 줄이는 게 이제 시메틱 엠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시간에 들었던 이제 예인데, 이러한 이제 화면이 있고, 그게 이제 배트를 이제 치는 게 쭉 이제 템포럴리 이제 프레임별로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몇 개가 나가면, 엠팩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이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하는 프레임은 아이프레임을 전부 이런 식으로 16 by 16 매크로 블락으로 나눠요. 그래서 화면을 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블락으로 나눠가지고, 요거 하나가 이제 매크로 블락이라고 했을 때, 매크로 16 by 16 블락을 이제 휘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흑백 신호죠. 흑백 신호인 경우에는 8 by 8로 4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신호인 경우에는 이거를 16 by 16을 그냥 8 by 8로 줄여버려요.
8x 8으로 줄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색신호라는 거는 이게 그 작아지면은 이게 멀리 가면은 그러니까 픽셀의 이게 그 화소의 크기가 줄면은 이게 그 우리 눈의 구조가 이 그 칼라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너무 레졸루션을 작게 만들면은 그게 색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흑백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칼라 신호는 뭐 많이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칼라 신호는 이제 휘도 신호의 4분의 1 정도만큼의 이제 영향을 이제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 블럭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블럭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로 이거를 잡으면은 이제 DCT라는 거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DCT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예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프레임에서 P프레임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모션 벡터만 약간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차 같은 경우를 보셨죠. 그래서 아이프레임을 전체로 이제 그 정지 화상으로 이제 코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한 두세 개 정도 떨어져 가지고 P프레임을 예측을 해요. P프레임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바이디렉션하게 여기하고 정보를 두 개를 앞뒤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예측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비트 수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프레임,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씬 체인지가 일어나면 다시 이제 I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신호, 예측을 해가지고 P프레임하고 B프레임에서 예측을 해서 그거를 빼는 거예요. 뺀 신호만, 그러니까 이 매크로 블록당 뺀 신호만 DCT를 하는 거예요. 이 DCT는 뭐냐 하면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x8 블록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픽셀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픽셀 값이라고 보죠. 흑백의 픽셀 값이라고 보면은 픽셀 값이 이제 0에서부터 이제 255 값이 있겠죠. 이게 DCT를 하고 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이 하나의 블록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블록을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픽셀 값들이 뭐 이렇게 에지 부분 빼놓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들이 거의 좌우 아래위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 평평한 신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저역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DCT를 하고 나면은 이쪽에 레프트 탑 이쪽에서는 이게 저역이 되고 이쪽 라이트 바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을 따라서의 고역이고 이게 Y축을 따라서 고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신호죠. 그래서 블록으로 만든 2차원 신호인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거가 전부 저역이고 이쪽에 있는 게 고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픽셀 값들이 이제 저역 쪽에 많이 이제 그 인포메이션들이 몰려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비트수를, 그러니까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고역 쪽은 불필요한 거는 띄워버리고 이제 저역 쪽을 많이 이제 이 저역 쪽만 이제 띄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8x8이면은 88이 64개의 데이터를 다 보내려다가 여기서 이제 보내면은 여기서 뭐 9개나 10개 정도만 띄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합니다. 이제 그 지그재그 스캔이라고 그러는데 저역 쪽에 요만큼 정도까지만 스캔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죽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 눈에 별로 그렇게 이게 깨졌다 이런 식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데이터량을 줄이는 게 이제 엠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엠팩이라는 거는 순전히 그 가성비만 따져가지고 비트량을 줄이면 그게 결국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눈에 거슬리지 않게 비트량만 줄이는 거가 이제 엠팩 신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 경우에서는 이제 하나의 채널밖에 안 들어갔던 게 이제 DTV로 넘어오면서 4개 채널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채널 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라든가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꾸겨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엠팩인데,
시멘틱 엠팩은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이거를 이렇게 뭐 매크로 블락으로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화면 전체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화면 전체를 나누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뭐 배트를 가지고 야구공을 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그러한 AI적인 어떤 그러한 정보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CX 파라메타라고 그랬죠. 코딩을 해서 이 코딩된 정보를 디코더 쪽으로, 그러니까 수신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쪽으로 보내면 지금 DTV,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이 CX 파라메터를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팩으로 코딩을 하나, 시메틱으로 엠팩으로 코딩을 하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송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찍은 데이터를 가정용 TV에서 보는 데는 이러한 방식이나 똑같이 이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뇌에서처럼, 시멘틱이라는 건 뇌에서처럼, 지금, 여기 사람이 있고, 배트가 있고, 야구공을 치고, 이런 데이터를 중간에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거 아무 거 없이, 여기가 배트고 사람이다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뭐죠? 사람 뇌로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엠팩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보고 그러니까 사람 대신 기계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트 수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제 코딩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시멘틱 엠팩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미지에서의 동영상까지 템포럴 신호까지 전부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CX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 원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어디 디코더 쪽에서의 어떤 그런 이 엠팩이 아니라 엠팩은 디코더에서 이렇게 역 DCT만 하면 금방 만들어지지만 이게 아니라 CX 파라메타를 가지고 원래 이미지를 이제 복고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